안녕하세요, 주간느바의 쭈바입니다. 6월 2일 느바 소식입니다. 피닉스 선즈가 LA 레이커스와의 5차전에서 완승을 거뒀습니다. 이미 전반에 66대 36으로 30점까지 벌어지며 사실상 승부가 갈린 경기로,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레이커스의 경기력 덕분에 릴라드의 쇼타임을 편안하게 감상할 수 있었다고 할 수 있겠네요. 팀의 핵심 선수인 앤서니 데이비스의 결장이 확정되며 당연히 쉽지 않은 경기는 예상되었지만, 전반부터 가비지 스코어가 나온 것은 물론 레이커스가 2쿼터에 단 10점에 그치며 21세기 구단 플레이오프 한 쿼터 최저득점 공동 3위, 역대로 치면 공동 7위에 오르는 처참한 슛감을 선보였습니다. 해당 쿼터에 야투는 단 2개만 성공했고 5개의 실책까지 범하며 기대 이하의 경기력과 함께 자멸하고 말았습니다. 후반 들어 슛감을 끌어올리긴 했지만 이미 벌어진 점수차를 극복하긴 무리였죠. 피닉스는 에이스 데빈 부커가 1쿼터부터 레이커스 수비 코트를 박살내며 18득점 적립에 성공했습니다. 레이커스 원정에서 계속 부진하며 질타를 받았던 부커는 홈으로 돌아온 오늘 경기에서 종횡무진 날뛰며 좋은 경기를 보였습니다. 여기에 몸 상태가 완벽하지 않은 폴을 대신해 벤치에서 출격한 카메론 페인도 해당 쿼터에 10점을 올리며 레이커스를 압도했습니다. 후배에게 떠넘긴 게 미안해서였을까요? 폴은 2쿼터에 11분 30초를 소화하며 팀의 공격을 진두지휘했고, 모든 선수가 고른 활약을 한 피닉스는 전반에 사실상 승부를 결정지어 버렸죠. 본인이 상급 포인트 가드 수준의 연봉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던 한 선수는 무득점에 그치며 앤서니 데이비스의 공백을 채워주기는커녕 팀에 더 큰 부담을 안겨주는 경기력을 선보였네요. 경기의 실망에 종료 5분 전 라커룸으로 향한 르브론은 경기 후 인터뷰를 통해 상대방이 잘했고 우린 발렸다며 7차전까지 가기 위해 비디오 분석과 더 많은 슛 시도와 볼 흐름을 통해 최선을 다해 경기에 임해야 한다는 걸 강조했습니다. NBA 역사상 2대2 상황이 만들어진 211경기에서 5차전을 잡은 팀이 시리즈에서 승리할 확률은 82.5%로 굉장히 높고, 데이비스의 복귀 이외에는 별다른 변수가 없어 보이는 레이커스는 현재 최악의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단 르브론은 지금까지 치른 14번의 플레이오프 1라운드 시리즈에서 단 한 번도 탈락한 적이 없고, 2012년 동부 컨퍼런스 파이널을 시작으로 2대3으로 밀리고 있던 4번의 시리즈에서 전승을 거뒀습니다. 하지만 일명 빡브록 모드와 마이애미 시절 르브론, 완전체 클리브랜드 시절과 18% 르브론 등 젊음과 기량이 공존하던 최전성기의 르브론이기에 가능했던 걸 고려한다면 36세의 나이와 앤서니 데이비스의 부재와 함께 남은 시리즈를 치러야 하는 현 상황은 어쩌면 르브론 커리어 역사상 가장 험난한 도전이 될지도 모르겠네요. 스테이플스 센터로 돌아가는 레이커스가 과연 르브론이 보유한 행운의 징조와 함께 반전에 나설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브루클린 네츠가 홈에서 보스턴 셀틱스를 꺾고 시리즈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로써 팀은 7년 만에 2라운드 진출에 성공했으며 모두가 기다리는 다음 상대는 3번 시드 밀워키 벅스입니다. 오늘도 브루클린은 뛰어난 재능으로 보스턴을 압도했는데요. 1쿼터부터 11점을 넣은 제임스 하든이 공격을 진두지휘했고, 상대의 전의를 완전히 상실케 한 4쿼터에는 13점을 적립, 높은 야투율과 함께 시리즈 승리를 확정짓고 퇴근했습니다. 커리어 4번째 플레이오프 트리플 더블 기록은 보너스로 네츠 구단 역사상 최초로 30득점 동반 트리플 더블을 기록한 선수가 되었습니다. 하든은 경기 후 인터뷰를 통해 하든의 트리플 더블 기록 직전까지 네츠 구단 마지막 트리플 더블 달성자인 제이슨 키드를 언급했는데요. 하든은 키드는 리그에서 본 적 없는 엘리트 포인트가 되었다며 선배에 대한 존중을 담은 말을 전했습니다. 게임에 영향을 주기 위해 브루클린에 왔다고도 한 하든이 2라운드에서도 좋은 경기를 보여주길 바랍니다. 팀은 4쿼터에 말 그대로 상대를 압도했습니다. 이번 플레이오프 기준 4쿼터 평균 득점 상위 순위에 이름을 올린 브루클린 3인방은 오늘도 4쿼터에 26점을 합작하며 보스턴 수비를 무력화시켰고, 이 세 선수를 보좌하는 조 해리스, 브루스 브라운 역시 경기 막판까지 좋은 모습을 유지했습니다. 스티븐 애쉬 감독은 팀이 아직 완벽하지 않지만 선수들에게 어떠한 변명도 주고 싶지 않다며 부담감을 안기는 건 거부하겠다고 언급했는데요. 2라운드 상대인 밀워키는 사실상 보스턴보다 강한 전력을 갖춘 팀인 만큼 그들이 펼칠 경기력이 너무 기대됩니다. 보스턴의 시즌은 1라운드 진출로 끝이 났습니다. 제일런 브라운이 시즌 후반부에 이탈했고, 지난 경기부터 캔바 워크까지 부상으로 이탈한 상황에 우승 후보인 브루클린을 상대로 시리즈에 승리하긴 어려웠죠. 여기에 시즌 내내 변화가 필요하다는 언론의 압박이 있을 정도로 좋지 않은 상황에서 플레이오프를 시작했는데요. 그나마 제이슨 테이텀이 팀의 자존심을 지키며 끝까지 싸웠습니다. 오늘도 32점을 기록하며 보스턴 구단 역대 3번째로 플레이오프에서 연속 30득점 경기를 펼친 선수가 되었고, 레리 버드와 존 하블리책은 모두 우승과 파이널 MVP까지 경험한 역대급 선수인 만큼 테이텀도 이 선수들의 뒤를 이었으면 합니다. 데니 에인지 단장이 선언한 오프시즌 대대적인 변화와 함께 보스턴이 다음 시즌에는 어떤 모습으로 돌아올지 기대됩니다.
덴버 너게츠가 포틀랜드 트레일 블레이저스와 무려 2차 연장까지 가는 접전 끝에 5차전을 따내며 2라운드 진출까지 단 1승만을 남겨놓게 되었습니다. 비록 덴버가 몬테모리스와 오스틴 리버스 백코트의 활약과 니콜라 요키치의 퍼포먼스로 승리를 가져가긴 했지만 이 경기의 MVP는 누가 뭐래도 데미안 릴라드였습니다. 경기 초반 덴버가 크게 앞서고 있던 것과 경기 중반 내용은 모두 필요 없습니다. 시계를 4쿼터 종료 5분 전으로 돌려보겠습니다. 승부를 연장으로 이끈 3점을 시작으로 불이 붙은 릴라드는 1차 연장 종료 1분 전 8점으로 뒤지던 상황에서 3점 3개를 모두 적중시키며 해당 구간 무려 9점을 기록했습니다. 1차 연장에서 기록한 점수는 12점으로 이는 역대 공동 2위에 해당하는 대기록입니다. 그야말로 경이로운 수준의 퍼포먼스를 보인 릴라드는 총 55점을 기록하며 본인이 기록했던 구단 역대 플레이오프 최다 득점인 50점을 넘어 단독 1위 기록을 세웠고 12개의 3점을 적중시키며 플레이오프 단일 경기 최다 3점 기록을 세웠습니다. 여기에 플레이오프 단일 경기 최다 득점 기록 공동 7위, 플레이오프 역사상 최초로 55득점과 10어시스트 이상을 기록한 선수가 된 만큼 오늘 하루가 그야말로 릴라드의 날로 기억될 기회를 잡았지만 2차 연장에서 팀이 단 5점에 그치며 경기를 내주고 말았습니다. 이 5점도 릴라드 혼자 생산한 득점으로 팀이 연장에서 기록한 19점 중 릴라드가 17점을 책임졌을 정도로 에네스 칸터의 2점을 제외하면 무려 13개의 야투를 모두 놓친 다른 선수들의 부진이 아쉬울 수밖에 없었죠. 경기 후 팀 패배로 인해 웃을 수 없었던 릴라드는 인터뷰를 통해 경기 초반 20점 차 이상 벌어졌던 안일한 수비를 언급하며 남은 두 경기를 모두 잡아야 한다는 각오를 보였는데요. 이 큰 무대에서 더욱 강해지는 릴라드가 6차전 홈으로 돌아가 좋은 경기를 보여주길 바랍니다. 최근 TNT의 애널리스트로 활동하고 있는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의 드레이먼드 그린이 인사이드 NBA를 통해 동부 우승팀으로 브루클린을 지목했습니다. 그린은 동부 우승팀을 논의하던 도중 동부에서 이기고 있는 팀은 브루클린이고 이게 그닥 대단한 대답이 아니라며 브루클린을 압도하는 팀은 없다고 했고 이 말에 미러키 벅스가 이기고 있다고 답한 찰스 바클리에게 굿럭 척이라며 재치까지 겸비한 대답을 했습니다. 오늘 승리로 2라운드에 진출한 브루클린은 미러키를 만나게 되고 이 두 팀의 맞대결은 2, 3번 시드가 확정된 시점부터 모두가 원하던 매치업이었죠. 과연 모두의 예상대로 브루클린이 승리할지 미러키가 반전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이 시리즈가 아마 이번 플레이오프 최고의 시리즈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필라델피아 세븐티식서스의 조엘 엠비드가 워싱턴 위저즈와의 4차전에서 오른쪽 무릎 부상을 당했죠. ESPN의 에드리안 오즈나로스키에 따르면 아직 MRI 결과가 나오진 않았고 내일 추가 검사를 받을 거라고 합니다. 이어서 심각한 부상은 아니기에 결장이 확정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하는데요. 현재 팀이 3대1로 앞서고 있는 상황이라 선수 보호 차원에서 엠비드가 5차전에서 결장할 가능성도 있는 만큼 완벽하게 회복해서 코트에 나오길 바랍니다. 워싱턴 위저즈의 다비스 베르탕스가 어제 경기에서 종아리 부상을 당했죠. ESPN의 에드리안 오즈나로스키에 따르면 4주에서 6주 정도 결장할 거라고 합니다. 한 경기만 더 지면 탈락인 워싱턴으로선 악재인데요. 다시 건강하게 코트로 돌아오길 바랍니다. 어제 케빈 가넷이 카이리 어빙의 로고 사건을 두고 왜 아무도 그를 비난하지 않냐며 한 소리를 냈죠. 리차드 제퍼슨은 이에 대해 오히려 가넷에게 한 소리를 던졌습니다. 제퍼슨은 트위터를 통해 가넷은 어빙이 한 것보다 코트에서 더 무례했고 여러 번 선을 넘었다고 언급했는데요. 이에 한 팬은 가넷이 했던 무례한 일을 공유했는데요. 한 경기에서 팀 덩컨이 자유투라인에 서자 가넷은 해피 마더스데이 마더 F라고 외쳤는데요. 이날은 어머니의 날이었고 덩컨의 어머니는 그가 14살 때 유방암으로 사망했습니다. 이상으로 6월 2일 주간드바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다른 영상도 감상하시는 걸 강추합니다.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쭈바였습니다. 감사합니다.
streets in this wasting daily life. You look so worn out. I wanna be there for you.